B2 SK하이닉스 이게 왜 오늘 첫 이슈로 가지고 오셨어요? SK 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가 삼성전자를 처음 뛰어넘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는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SK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 신용융자 잔고가 1조 한 4,700억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달 동안 늘어난 게 7,800억이 늘어났다. 그 절반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제 이제 그 투자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돼서 오늘은 이제 그 신용이 불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투자주의 종목이 이제 걸렸는데 투자주의 종목 그 지정되는 요건이 많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좀 약간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지정된 요건 자체가. 뭔데요? 일단 1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건 아니긴 한데 그렇게 오른 종목이 한두 종목도 네, 아닌데. SK 하이닉스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를 차지하는 10개 계좌, 그러니까 그 주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10개 계좌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공시들을 이제 잠깐만 공시들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소수 지점, 소수 계좌 참여 종목이라는 그 공시가 나오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이 소수 지점, 소수 계좌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개별주 안에 특정 개인의 계좌가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작전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그럴 것 나오는데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작전을 친다? 예, 하이닉스가 지금 10개 계좌가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제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 됐고 오늘은 일단은 그 신용이나 뭐 미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보다 늘어난 건 당연하긴 한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내년도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신용을 쓰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그렇죠. 않지만 실적이 꼭 주가가 꼭 실적을 따라가는 그렇죠. 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B2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한 달 동안 7,800억이 늘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이사님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되게 스마트하게 투자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확실한 대장주고 네. 확실한 대형주고 확실한 실적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은 뭐 하반기까지 확실하고 네. 그럼 뭐 투자를 안 하는 게 또 이상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있긴 합니다만 뭐 하여간 오늘 하이닉스 관련돼서 뭐 앞에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ADR 상장하고 네. 관련해서 뭐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환율의 결국 국민 노후 투입,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 이게 왜 국민 노후를 투입한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쓸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뭐 항상 이제 그 언론 타이틀은 좀 약간 클릭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긴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환율과 관련된 좀 부분이 그렇죠. 뭐 그건 충분히 네. 이해가 가는데 이제 외화채 발행과 관련돼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는 국민연금이 더 소위 얘기하는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화채 발행을 한다라는 것은 외국에서 이제 외화채를 발행해서 그 달러로 이제 외국 주식을 사기 때문에 국내 환율에는 영향을 뭐 미치진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 외화채를 발행하면 그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또 연동이 되고 금리가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뭐 어떻게 저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 노후로 연결을 해서 마치 국민연금의 저런 어떤 환율 관련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의 뭐 재정의 어떤 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건 약간 의도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냥. 앞줄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국민연금
이제 환율 방어에 동원이 됐을 때는 앞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지금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외화채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달러를 조달을 해서 그걸로 외국 글쎄. 주식을 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은 뭐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미국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보고 미국 투자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와 제목 이런 것만 가지고 또 너무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대차 11월 중국 2만 대 판매, 올해 20만 대 달성 기대감. 사실 현대차가 중국은 거의 포기했던 시장 아닙니까? 철수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죠. 충칭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팔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베이징이랑 이제 합작으로만 이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베이징 자동차랑 현대 자동차가 한참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사드 전에는 1년에 100만 대 이상을 그렇죠. 훨씬 넘게 팔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1년 자동차 시장이 180만 대거든요. 전 세계 전체 자동차 시장은 한 9천만 대가 좀 안 됩니다. 8,800만 대 정도 돼요. 전 세계. 미국에 자동차 한 우리가 현대차가 한 기아랑 합쳐서 한 700만 대 파나요? 연간?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고. 그동안에 포기했던 현대 자동차 중국 시장이 이제 V자로 좀 반등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살리면 이거는 뭐 더 그러면 좋을 거 없거든요. 없던 게 뭐 완전히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로봇 때문에 완전히 무슨 테크 기업으로 네. 변신한다는 식에서 그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새로운 모멘텀이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타랠리냐 내년 1월 반등이냐 12월 전망 엇갈리는 증권가. 지금까지는 그 이제 한 2주 남은 거죠. 네. 크리스마스가. 지금까지는 산타랠리라는 이름을 갖기는 어려워요. 네. 이제 증권사에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엇갈린다라는 내용인데 산타랠리는 보통 12월 달에 뭐 평균적으로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졌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와주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좀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내년 1월에 반등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이제 컨센서스를 낸 증권사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4분기 실적이 1월 달에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빨리 나와야 한 2월 후반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분기가 끝나고 45일 정도 후에 안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1월 달보다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것은 2월 한 중순 정도 돼야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두 가지 의견입니다. 산타랠리는 뭐 주식 시장에서 뭐 자주 오는 것이니까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그렇죠. 이제 산타랠리 올 것이다. 요 의견이고 1월 달에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올해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거기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오늘까지 뉴욕 시장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하여간 뭔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금리 내려도 뭐 별로 시장에 산타랠리가 없을 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실히 좀 11월 달 이후로 들어서는 위축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요걸 좀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네. 주식에 신이 있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뭐 한 내년 말에 30만 원 간다라고 주식에 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간다. 그럼 내년 말에 30만 원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30만 원 갑니다. 가죠. 바로 갑니다. 30만 원. 네. 우리 지금 코스피 올해 막 분위기는 거의 10월까지 분위기는 연내 5천이었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또 되질 않죠. 네. 자, 투자심리 위축에도 LG이노텍, 삼성전기 나라의 신고가. 요즘에 이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처럼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회사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사실 LG이노텍은 4분기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이제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이 맞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은 4분기가 최고 성수기고 삼성전기는 4분기는 이제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LG이노텍은 지금 생각보다 애플이 너무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판 사업도 예. 내년에는 일단 그
FC BGA가 그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삼성전기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풀 캐파로 지금 예, 뭐 가동률 굉장히, 100%인데요.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공통점 또 기판이란 것도 있고 네. 지금 시장의 조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사실 대부분 다 기판 쪽에 뭐 이수 쪽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삼성전기는 시장 조종 주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판이 대장이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삼성전기는 어제 그 영국의 로봇 회사 인수해가지고 로봇 사업도 진출한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제조업으로 이렇게 탄탄한 실력과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 로봇 쪽 진출한다 그러면 그 기존 로봇 회사들은 긴장할 수 있죠. 네. 금방 따라붙잖아요. 지금 사실은 현대차 쪽 특히 현대차 계열사도 그렇고 뭐 모빌스나 이런 회사도 그렇고 현대차에 오랫동안 납품해왔던 사이즈 큰 그런 부품 회사들이 액추에이터라든가 이거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이 확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쟤네들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내년에 피지컬 AI 로봇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긴 그래요? 했는데, 네. 그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가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 산업 뭐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마찬가지고 다 이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만드는 지금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 1, 2, 3위가 사실 바뀌지가 않거든요. 1위가 이제 유니버셜, 예, 예. 2위가 이제 환학이고 3위가 이제 대만의 테크맨인데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뭐 협동 로봇 5위, 4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위 이하는 아무 의미가 예, 없는 예. 그 사이즈 차이가 커요. 숫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만의 테크맨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100%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분야에서. 그만큼 우리한테 전년 대비 2배 수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테크맨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있구나. 네. 2배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중에 2배 성장한 기업이 없죠. 실질적으로. 수치가 안 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깰 수가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저가 가격으로 네.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이거는 뭐 사실 큰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약간 전환을 하는 듯한 어떤 그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 시장이 워낙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각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여간 내년에 로봇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더 뭔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뭐 피지컬 AI 원년이 내년이 될 거 이런 얘기들도 좀 외국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로봇에 대한 관심은 하여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이 어떤 섹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염두에 항상 두시고 로봇 섹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에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러지는 않죠. 이제는 로봇은 그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전략 모델로 중국에서만 파는 이제 현대차 중국 전용 모델이죠. 이게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앵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현대차가 중국에서 과거의 판매 대수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퀀텀 점프의 실적이 나올 그러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번 내용 좀 보시면 올해 누적 판매 20만 대 이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베이징 현대 이제 현대 자체는 이제 사업을 이제 거의 내려놨고 이제 베이징 자동차랑 같이 합작으로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좀 판매 대수는 조금 회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자동차가 10대가 팔리면 전기차가 네. 6대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을 넘어섰어요. 네, 60%가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동화 전환되면서 일단 중국 쪽에서 많은 어떤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중국 쪽이 테슬라 못지않게 자율주행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하드웨어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뭐 사실 그 누구보다 잘 만드는 기업이긴 한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많이 좀 그렇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포티투다 그 영상 올린 거 보니까 뭐 괜찮다고 얘기들이 평가들이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포티투닷에서 원래 두 군데서 하고 있었었는데 이름이 좀 약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포티투닷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음 장 가보죠. 네. 현대자동차가 2016년도 사드가 이제 2017년도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016년도 79만 대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100만 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료마다 좀 수치가 다르긴 한데 시각 자료에서는 79만 대로 맨 끝에 2016년도 79만 대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100만 대가 훨씬 넘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10위 안에도 못 듭니다. 10위 안에도 못 들고 이제 기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 작년에 1분기 1월 달부터 10월 달, 그다음에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까지 보면 판매 대수가 좀 V자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1등이 테슬라예요. 테슬라네. 아마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랑 합치면 거의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자동차 기업인데 미국 같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테슬라가 11월 달에 우리나라 국내 총 국산차, 외제차 합쳐서 1등을 했어요. 이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뼈 아픈 거죠. 깊어지는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자동차는 국내 영업이익과 해외 영업이익을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반떼가 좀 높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소렌토 두 개가 이제 원투였었는데 테슬라가 1등으로 올라가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구조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화될 수도 있어요. 올해만 저렇게 반짝이 아니라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가 모델 계속 내놓을 거고, 저 모델 Y도 사실 가격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한 5천 정도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사실 그랜저 조금 옵션 채우면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테슬라 그 FSD 자율주행 들어온 것도 미국이랑 이 관세 협정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저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FSD,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문제까지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전기차는 어쨌든 그러면은 만만치 않죠. 어쨌든 현대차가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건데 전망이 혹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일단 중국은 뭐 전기차의 나라라고 이제 봐도 될 정도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 가격 경쟁은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죠. 네. 가격 경쟁은 안 되고요.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네. 자, 차트인데 네, 현대차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다가 요 한 이틀 정도 좀 쉬는 거네요. 네, 관세 소급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이틀 정도 쉬었고 외국기관 수급도 확 들어왔는데 최근에 좀 약간 소강 상태인데 현대자동차도 나름대로 이제 좀 올라갈 때는 되진 않았나. 뭐 중국 쪽만 좋아진다라고 정말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올해 확실히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예,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금방 내려올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심플하게 시간이 많지 가보도록 않네요.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인데요. 내용만 보도록 태양광이죠? 하겠습니다. 네. 2,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4분기에 확실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흑자 전환된다는 내용인데 왜 2, 3분기 연속 적자였냐 하면 미국 관세 때문에 거의 모든 태양광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에서는 이제 뭐 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9월 달서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 흑자 턴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가 이제 그 전략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이나 이제 태양광 전지 쪽에서 이 웨이퍼 생산 쪽으로 전략을 확 바꿨다라고 대표가 직접 밝혔더라고요. 이게 반도체 웨이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태양광에도 이제 그 실리콘 인곳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서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 태양광 이 패널 만드는 웨이퍼 쪽으로 웨이퍼. 우리는 네. 전략을 전환했다. 이제 베트남 웨이퍼에서 인수를 추진을 하고 아직 승인은 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요. 네.
차트 잠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가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수급이 이제 좋네요. 수급은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기관은 조금 팔고 줄긴 있긴 해도 합니다만은 외국인이 좋네요. 네, 외국인들은 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저항 선을 그어놨는데요. 그동안에 저항으로 받았던 선이 최근에 이제 한 2주 연속 지지를 받네요. 네,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약간 늘어나고 있고 4분기 턴은 거의 이제 보장이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회사 쪽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단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큰 고비는 넘어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